네, 안녕하세요. 특공 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나운서 박혜연입니다. 4명의 특공대원들과 새롭게 돌아온 붉은 기둥 특공대입니다. 오늘도 오늘장의 특징주부터 특공대원들의 자존심을 건 종목 대결,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종목 부조까지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특급 미션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특공대 에이스죠. 주미남 전문가, 그리고 특공대 다크호스 수익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선글라스 오늘 끼고 나오셨군요. 네, 오늘도 선글라스를 끼면서 또 이제 강렬한 이미지를 좀 드리려고 선글라스 끼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강렬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특공, 주식에 또 미친 남자, 특공대 부대장, 이제 주미남 또 한 걸음에 오늘도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최근에 계속 이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아랫골이 발생을 하면서 반등 형태로 이제 마감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도 주말 좀 이제 푹 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마무리 시장에 대한 이제 특징주와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오늘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대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공!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돈이 되는 정보, 좋은 정보 많이 준비를 해왔으니까 우리 또 앞전에 주민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방송 끝까지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집중하셔서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도 오늘이 첫 만남이신데 첫 느낌이 어떠세요? 첫인상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민환 전문가 어떠세요? 수익대장님이요. 이제 제가 꺾어야 될 산이 있지 않나라고 예. 이제 또 선익 시스템이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래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전포고를 조금 나름 하신 것 같은데 수익대장님은 어떠세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위에서 또 이제 올라오지 못하도록 열심히 위에서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순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어쨌든 우월한 지금 수익률을 나타내주고 계시거든요. 수익대장님께서. 네. 저 정말 편입한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가니까요. 다른 분들은 어떡하나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좀 있긴 있으시죠? 없죠. 끝날 있으신 때까지 것 끝난 게 같은데요? 아니다라고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끝날 알겠습니다.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또 1등으로서의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박친구 일부 함께할 수 있는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QR코드 나갈 겁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고요. 코드 스캔하시면 참여 코드 201번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을 하실 수 있고요. 1899-0294번으로 특공 입력하고 문자 전송해 주세요. 그러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요. 이제 시장 브리핑부터 오늘장의 특징주 알아보는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첫 번째 코너 특징주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장에서 이 특징주만큼은 꼭 보고 넘어가야 한다. 바로 이 시간에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장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쳤다. 이런 시각들이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과 외국인 계속해서 빠져나갔지만 개인만이 홀로 시장을 좀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막판에 우리 시장 좀 힘을 내주면서 낙폭은 줄여낸 모습인데 두 전문가분들은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환 전문가님, 오늘장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 자체도 초반에는 이제 결국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의 영향을 좀 받았고, 그다음에 네. 장중에는 또 이제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또 크게 나타나줬습니다. 근데 현재 시장 자체가 그래도 오늘 이제 좀 아래꼬리가 달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이제 2% 정도 이제 급락 형태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5% 가까운 하락 급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이제 악재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 초반에 좀 이제 많이 지지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초반 이제 개장을 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리커창 총리가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죠. 결국에는 그동안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존재하고는 있었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우려를 좀 이제 완화시켜줄 수 있을 만한 이제 발언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리스크를 좀 이제 줄여줬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중국 증시 자체도 초반에 좀 이제 하락하고 시작을 했었죠. 미국의 영향을 받고 나서 1%대 급락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빠르게 반등 추세를 이어가면서 그래도 양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면서 좀 이제 반등 형태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음 주 이제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전까지는 현재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화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중금리들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또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다다음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3월 FOMC 회의가 또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최근엔 좀 변동성이 컸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이제 다소 완화되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3,000포인트 지지대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등을 좀 기대를 하면서 박스피가 좀 더 이어지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순 있지만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계속해서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코스피 시장 3,000선 밑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됐습니다만 다행히 3,026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 자체가 원래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과 그리고 중국 시장 모두 영향을 많이 받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 영향으로 약세 출발은 해주었지만 장중에 또 앞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리커창 총리의 GDP 예상치가 6%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보여주면서 낙폭을 많이 만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급 동향상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의 매도세가 출회는 되었지만 선물 포지션에 있어서는 매수세가 일부 들어와 주면서 개인적으로 다음 주가 좀 더 기대되는 한 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좀 하반 경직성 어느 정도 낮춰줄 수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많이 내포가 되어져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자체가 우리 시장에 변동성을 줄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증시 자체가 꺾이거나 이럴 것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보유 중인 종목 위주와 그리고 특히나 개별 호재성 이슈가 강한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은 좀 더 시장 대응하시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장 중에는 또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는 우리 시장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좀 일치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수익대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로 지금 다음 주 11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변동성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는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면서 이번 주 또 훈훈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 여기까지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 장에서 특징주 또 흐름을 알아보려면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함 전문가는 어떤 특징주를 눈여겨봤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계속 고점을 추가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는 HM과 같은 이런, 그러니까 해운주들을 지금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특징주로 이제 갖고 나온 것도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강했었던 페노션이라는 이제 종목으로 오늘 특징주를 좀 이제 잡아봤는데, 예. 결국에 오늘 페노션이라는 종목이 21%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게 있었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들이 또 이제 멈추다 보니까 가동을 멈추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또 재고가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을 중심으로 다른 이제 나라들의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제 급등하는 형태가 나와주는 그로 인해서 예. 뭐 H&M 같은 경우도 페노션 같은 경우도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이러한 해운주들과 그리고 조선주들까지도 상승 랠리가 이제 나와줬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재고가 소진됐기 때문에 다시금 그 물량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럼 원자재를 운반하는 이 BDI 지수, 그러니까 벌크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BDI 지수가 함께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BDI 지수의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이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랠리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거, 이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이제 컨테이너 이 비용 자체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앞으로의 이제 영업이익에도 충분히 이제 좀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호황에 맞춰서 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노션이라는 이제 종목이 오늘 거의 뭐 대장 역할을 하면서 강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21%까지 상승하는 형태가 나와줬는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9% 정도에서 좀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거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5,000원대 지금 아래에 보시게 되면 그래도 5,000원 부근까지 좀 조정 형태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관심 갖고 좀 지켜볼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수급을 이제 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연기 금액 꾸준한 이제 매수 물량들이 들어와 주고 있는 거를 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기관에서도 연기 금액 꾸준한 매수 물량 결국에는 한번 집행되기 시작을 하면은 좀 연속성이 있죠.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연기 금액 이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BDI 지수가 아까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이 벌크선에 대한 이제 비중이 매출 비중 자체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페노션이다 보니까 오늘 가장 이제 급등이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이제 해운주 쪽에서도 좀 페노션을 봐야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특징주 바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이제 특징주 같은 경우는 오늘 하나기술이라는 이제 종목을 이제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기술이라는 종목 자체가 이게 결국에 2차 전지 그 테스트 장비 업체에 해당이 예. 된다. 그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기술이 오늘 20%까지 좀 급등하는 모습이 급등 마감을 해줬어요. 근데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이 오늘 개별 호재가 있었죠. 최근에 이제 1월 중순부터 시장이 쉬어감에 따라서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함께 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개별 호재 결국에는 1대1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하나기술이 20% 급등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줬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주식 수를 이제 늘리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이제 주게 되면서 주식 수를 늘리기 때문에 이게 보통은 이제 호재로 반영이 되고 실제 이제 무상증자가 이루어지고 나면서 권리락이 발생을 할 때는 이게 가격이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게 그 투자자들이 이제 봤을 때 이 10만 원짜리라는 만약에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10만 원짜리라는 종목이 1대1 무중이면은 반절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권리락이 발생을 하면서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0만 원짜리라는 종목이 오늘 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뭔가 좀 더 싸 보인다라는 그런 또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 또 이제 변동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차트를 보시면은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오늘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수급에 있어서는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전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거래량들이 발생되는 자리들에서 이 장대 양봉 형태가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 수급들이 앞전의 수급들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제 권리락 발생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이제 보여준 종목이 이때 AFW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고 나서 거래량 발생하면서 변동성이 나타나주고 그 이후에 권리락이 발생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M2I라는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조정 형태가 나와줬지만 권리락 발생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권리락 발생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 자체도 2차 전지 관련주로 2차 전지 관련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관련된 종목을 제가 오늘
이따가 이제 2부죠. 종목 대결 네, 종목 대결을 편입 통해서 종목인가요? 이제 네, 오늘 편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스리슬쩍 연결해서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나 했더니 이 힌트를 주시려고 길게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해운주인 페노션 봐주셨고요. 또 100% 무상증자 결정을 내린 이 하나기술까지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자, 그럼 수익대장님은 두 개의 특징주 어떤 건가요? 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오늘 특징주를 꼽은 게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많이 저희 알고 조카가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좋아요. 네, 그렇죠. 저희 네, 조카도 굉장히 우리 조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요. 네. 이 스마트 스터디라고 하는 이 회사가 나스닥에 또 상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늘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던 기업인데 바로 삼성출판사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슈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아, 그렇죠. 며칠 전에도 얼마 예. 전에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부각되면서 다시금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이 스마트 스터디가 특히나 이제 삼성출판사가 이 스마트 스터디의 2대 주주로 있으면서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흐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바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앞전에 우리 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번에 2월 18일, 17일경에 굉장히 한 차례 굉장히 큰 상승폭이 있었는데 긴 흐름으로 한 차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돌파하지 못했던 고점 구간들을 최근에 조정해 준 이후에 이제는 저항 라인에서 지지 라인으로서 역할을 바꿔준 이후에 한 차례 상승 이후 그다음 조정 때 마찬가지로 지금 지지를 잘 받아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지지 이후에 오늘 다시금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해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져왔느냐? 예. 지금 앞전에 흐름 자체가 고점 구간을 오늘 또 경신을 한 차례 해주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지만 이 상장 소식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쿠팡 관련주들과 같은 비슷한 흐름도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삼성출판사 제가 특징주로 첫 번째 종목 준비를 했고요. 예. 바로 두 번째 종목을 말씀드려보자면은 사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 주민남 전문가님께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종목과 겹칩니다. 바로 페노션인데 지금 아무래도 오늘 사실 이 해운 관련주들을 빼놓으면은 오늘 안 시장은 되죠. 안 봤다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을 정도로 예.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HMM도 그렇고 그다음에 페노션도 굉장히 강했는데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벌크 운임 지수, BDI 지수가 지속적으로 2022년까지 상승 사이클이 이어질 거다 이러한 전망치들이 나와주면서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페노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굉장히 앞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대량의 거래량이 역대급 거래량이 오늘 터져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신고가 구간, 52주 신고가 구간을 경신은 해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앞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고점 구간들을 이제는 돌파 이후에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또 이제 업황도 같이 잘 따라와 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페노션이라는 종목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가 겹쳤네요. 그만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경기 민감주죠. 뭐 철강 그리고 해운 쪽이 계속해서 좀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해운주를 빼면 보지 않았다. 이렇게 또 정리의 말씀을 해주셨네요. 페노션이요, 이달 들어서만 한 단 4거래일 동안에요. 한 12% 넘는 급등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오늘 뭐 HMM도 8%대 급등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그만큼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정말 아기상어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착각까지 불러올 정도로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이슈성으로 어쨌든 시장 흐름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 오늘 특징주로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두 가지씩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오늘 수익대장님과 그리고 주민남 전문가가 만났습니다. 아주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떤 두 번째 종목을 편입할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특공
대원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집니다. 2주 동안 종목 대결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각 특공 대원들만의 관심주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특별한 매매 기법, 성향, 전략까지도 함께 챙겨가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룰 안내부터 해드려야겠죠. 종목 대결은요, 총 2주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특공 대원들마다 각각 5개의 종목을 편입하게 되고요. 일단은 총 2주 동안 방송에서 4개의 종목을 공개합니다. 나머지 하나의 스페셜 종목은 실시간 소통방에 공개가 될 텐데요. 과연 각각 어떤 종목들을 이 포트폴리오에 담게 될지 실시간 소통방에서 함께 해주시면서 스페셜 종목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주간의 종목 대결이 끝나면 2주차 금요일에 종가 기준 종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특공대원이 우승자로 선정이 되는데요. 우승자에게는 일단 특공 배지 수여되고요. 종목 대결 끝난 후에는 저와 함께 특별 단독 출연의 기회로 함께 단둘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4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종목 대결 4일차 현재까지의 순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익률이 가장 좋은 특공 대원은요. 당연히 오늘 나오신 선익 시스템을 편입한 수익대장님이십니다. 지금 아주 진한 미소와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시는데요. 네, 31% 넘는 수익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2위, 3위는 모두 초승달 전문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 2, 3위까지 알아봤는데요. 바로 여기서 뒤집힐 수 있는 게 스페셜 종목입니다. 그 스페셜 종목은 실시간 소통방을 통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되는데 언제 공개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시간 소통방에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QR코드가 나갑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고요. 코드 스캔하고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면요. 실시간 소통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로도 가능하시죠. 1899-0294번으로 특공 입력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1, 2, 3위까지 알아봤는데 워낙 좀 압도적인 수익률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이게 과연 스페셜 종목 뒤집힐 수는 있지만 괜찮을까? 저만의 좀 걱정이겠죠? 주민남 전문가님? 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네, 이제 아마 이제 지켜보시면은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뭐 그 특별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저는 항상 갖고 나오는 종목들마다 다 특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갖고 나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종목도 저는 솔직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사실 야구도 9회 말 투아웃 부터 시작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근데 좀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는 게 어제 실시간 소통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우승 혜택이 너무 작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혹시 원하는 게 있으신가요? 네. 한번 들어보죠. 짧게 얘기해 주세요. 혹시 원하는 게 있으신가요? 이거 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정도로 앵커님과 함께 2번 정도 이제 하면은 어떨까? 플러스 100점.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수익대장님은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 2번도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단독 방송. 네. 네, 저희 PD님께서 여기까지 그만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들어만 봤어요. 네,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익대장님 지금 목표가 바로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한 리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익 시스템에 대한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저는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들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차트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선익 시스템이 제가 제시해드렸던 다음 날 바로 상한가를 안착하는 모습으로 일단 목표가는 바로 달성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한가 이후에 지금 상승 한 차례 다음 날 다시금 약 장중에 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곳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따로 빠지지 않고 하락하지 않고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선익 시스템 충분히 조정 이후에 다시금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활약. 이제 결국은 지금 첫 번째 종목은 이렇게 잘 갔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개의 종목들이 어쨌든 잘 가줘야 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앞으로의 종목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 주민남 전문가 먼저 듣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한 종목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라고 하셨어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TSI라는 이 종목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TSI요. 네, TSI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 그 제조 과정에서 이제 전극 공정에서도 첫 번째 해당이 되는 이제 이 믹싱 공정의 이제 기술과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TSI가 다른 이제 기업들과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사들과 이제 좀 다른 부분이 다른 이제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PD 믹서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구형 믹서입니다. 이 구형 믹서를 통해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면은 이게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TSI라는 종목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PD 믹서뿐만 아니라 이제 이 양극 믹서나 아니면 이 연속식 믹서와 같은 다른 기술력들도 보유를 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인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현재는 실제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 양극 믹서를 실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나서 지금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 유럽이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코로나 믹서 같은 경우도 TSI에서는 이미 16년, 17년도에 이미 이제 테스트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상용화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는데 그 코로나 믹서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이나 중국에서 그런 업체들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쓰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이런 주요 메인 업체들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또 이제 발주가 어느 정도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 TSI라는 기업이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화학과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과 같은 이런 고객사를 확보를 해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수주 물량들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지금 TSI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히 이제 좋은 고객사들을 확보를 해두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아까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TSI라는 종목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권리락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TSI가 무상증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그 유통 주식 수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TSI 거래량들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래량들이 더 늘어나는 호재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권리락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공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기준가가 8,750원으로 나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 가격이 17,500원인 거죠. 근데 8,750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주식 수를 추가적으로 받게 되면은 이게 또이또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악재는 아니고요. 이게 뭐 지금 마이너스로 잠시 찍혀 있다라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기준가가 8,750원인데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권리락이 발생을 하면서 추가 좀 조정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되는 거죠. 그다음에 앞전에 이제 이 거래량들을 보시게 되면은 대량 거래량들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지금 수급들이 굉장히 잘 잡혀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앞전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이벤트성으로 인해서 잠시 이제 10,000원대에 위치해 있었던 종목이 갑자기 8,000원대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또 싸 보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부분들 이벤트성으로 이제 봤을 때도 단기적인 이벤트도 충분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제 많은 기술력들을 확보해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전기차에 대한 미래 자체가 앞으로 성장 산업이지 이 퇴보하는 이제 사양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앞으로의 성장하는 이 산업에 맞춰서 지금 TSI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단기적인 이 이벤트성에서도 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TSI의 종목을 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TSI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쯤 상장한 기업인데요. 지금 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무상증자 권리락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편입을 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권리락 발생하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가져오셨네요. 전략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네. 1등 해야죠. 알겠습니다. 1등 저랑 한 2번 정도 네, 2번 정도 함께하는 걸로.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신가요?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지금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300원대 지금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권리락 발생을 하면은 반으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정이 되는데 11,000원대에 위치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11,000원까지로 좀 이제 이 전고점 자리, 고점대로 좀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정되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가 7,5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너무 뭐야 이거 지금 지금 뭐
저점 자리 지금 7,500원까지 간 적도 없는데 무슨 7,500원이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을 하고 나서 기준가가 8,75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7,500원 가격대는 지금 요 앞전에서의 이 지지 구간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만큼 요 앞전에 지지 구간대까지를 손절가 라인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전 고점 자리까지를 우선 1차적인 목표가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보시고 지금 17,500원인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무상증자 권리락이 실시가 되면 주당 권리락 기준가가 8,75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1,000원, 손절 라인은 7,500원으로 TSI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수익대장님은 여기에 좀 경쟁할 만한 두 번째 종목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네. 일정까지 체크를 하면서요. 네,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저도 오늘 굉장히 전략적으로 두 번째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예. 우리 또 오늘 제가 앞전에 특징주로 설명을 드렸던 게 바로 페노션이었습니다. 오늘 페노션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후에 페노션이 오늘 급등 이후에 오늘 다른 종목이 한 종목이 일부 상승은 해주었지만 페노션만큼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히려 좀 선바뀐 현상, 대장과 부대장 현상, 부대장주가 좀 바뀌는 그런 현상이 보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럼 해운주인가요? 네, 해운 관련주입니다. 궁금하네요. 일단 종목명부터 바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예.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이요? 대한해운인데 제가 이것을 왜 준비했느냐 먼저 재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예? 지금 해운업계 같은 경우에 10년간 굉장히 불황을 겪었습니다. 근데 불황을 겪었던 만큼 지금 현재 이제 2020년 말부터 21년 코로나 이후부터 호황 사이클에 진입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10년간의 장기 불황 이후에 반등을 해준다. 그럼 반등폭 역시 굉장히 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최근에 뭐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상승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기대감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경기 민감주인 해운 업종에도 투자 관심이 현저하게 많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늘을 기준으로 보셨을 때 BDI 지수가 1,779포인트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월 운임이 현재 이 정도 수준은 과거에 2010년 이후로 11년 만에 현재의 수준을 달성했을 만큼 굉장히 좋은 수치를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주 매출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벌크선, 이 BDI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벌크선의 비중이 약 4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또 조선업 쪽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LNG선에 있어서도 두 번째로 약 19%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좀 좋은 업황에 따라서 좋은 실적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대한해운의 종속 기업이 있는데 바로 대한상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한상선의 경우에 지금 컨테이너 선박을 또 매각함으로 인해서 2021년도에 지금 순자산 가치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덤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해운. 그러니까 페노션이 급등했으니까 그 다음에 올라갈 종목을 나는 선점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해운을 가지고 나오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경기 민감주로서 지금 한창 흐름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흐름을 잘 타고 가져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웃고 계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민아 전문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한해운 이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을 갖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대장주가 좀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은 대한해운도 같이 꺾이지 않을까. 이게 오늘 제가 이제 봤을 때는 해운주들 이제 전반적으로 다 봤거든요. 근데 HMM이라는 종목은 이제 결국에는 대표주로 좀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장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페노션이었는데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좀 소외받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밑에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지금 대한해운이요, 오늘 5% 가까이 올랐습니다. 4.88%로 종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단은 가격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차트를 통해서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지금 앞전에 대량 거래량이 한 차례 발생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1월 5일자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해주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차트를 좀 더 줄여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상승 이후에 거래량이 한 차례 터진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말라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현재 상승 이후에 저점을 잡아주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지금 지속적으로 잘 잡아주고 있는데 저는 이 저점 구간을 잘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후에 BDI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 랠리도 같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손절 구간 같은 경우에는 3,140원 구간을 일단 손절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지금 좀 전용선 위주로 매출이 구성되다 보니까 이러한 업황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목표치 같은 경우에도 일부 그렇게 사실 저도 굉장히 두 번째 후속조처럼 선익 시스템의 후속조처럼 굉장히 상승폭을 큰 것을 준비하려 했으나 예. 일단은 그래도 업황이 좋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 대한해운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기대 수익률이 선익 시스템보다는 좀 낮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표가는 4,000원인데 나는 이미 30%를 넘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 이런 마음이신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아닌데 예. 일단 차트를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상이 4,000원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3,8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목표가는 3,800원인데 3,800원. 제가 이것을 왜 3,800원으로 잡았느냐? 지금 현재 거래량이 수급이 나아졌던 날, 수급이 거래량이 터져졌던 날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 윗구간이 좀 매물대가 어느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만 잘 소화해 준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4,000원 이상도 올라가 줄 수는 있지만 우선은 이 매물대가 제 눈에 한 차례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3,800원으로 제가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선익 시스템도 그렇고 지금까지 어쨌든 동목을 말씀해 주실 때 재료도 재료지만 이 수급적인 측면, 거래량에 대해서 또 분석을 통해서 좀 종목을 선정하는 데 접근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분석도 워낙 잘해 주시니까 네. 이번에 조금 뭐 급등력이 선익 시스템보단 못할 수 있지만 대한해운도 거기에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3,800원, 손절 라인은 3,140원 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주민함 전문가는 TSI 그리고 수익대장님은 대한해운. 지금 뭐 2차 전지와 해운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주민함 전문가는 아까 조금 더 뒤에 있는 걸 가져온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BDI 지수는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사실 이 페노션보다 대한해운의 시가총액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페노션보다는 대한해운이 클 수 있다. 물론 이제 페노션의 만큼 이 BDI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는 없지만 여전히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반격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주민함 전문가는 지금 가져온 종목이 TSI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TSI 같은 경우 뭐 2차 전지 관련주 굉장히 2021년도에 업종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테슬라라든지 니오 같은 경우가 최근 계속 연일 지금 하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반도체에 대한 뭐 쇼티지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이 수익률 대회 자체가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좀 긴 흐름으로 보면은 TSI 뭐 잘 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현재 3월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위주의 장세가 많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TSI 같은 경우에 작년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좀 적자를 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살짝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은 해운주인데 2차 전지를 왜 가지고 왔지? 약간 이런 반응이신 것 같은데요. 주민함 전문가 반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곡을 찔린 건가요, 혹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성장 산업인 이제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를 갖고 나온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다른 이제 경쟁력을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저는 좋게 보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아까 이제 앞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인 이벤트가 존재하죠. 권리락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한시적으로
저렴해 보인다라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권리락이 발생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벤트는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서로 좀 쟁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다음 주 월요일이 일단은 기대되네요. 다음 주 뭐 2주간 펼쳐지긴 하지만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과연 이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또 기세 등등했던 모습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를 좀 경적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또 확인하고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종목 두 번째 종목을 편입을 했지만요. 중요한 건 아직 3개의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스페셜 종목, 실시간 소통방에 공유되는 이 스페셜 종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코드 스캔하고요.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고 실시간 소통방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1899-0294번으로 특공 문자 입력해서 전송해 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더 난 빨리 쉽게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붉은 기둥 입력하고 검색을 하시면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페이지가 뜨실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요. 주식 특공대 실시간 소통방 입장하기 이 부분을 클릭하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월화수목금 5일 동안 그 안에 스페셜 종목이 편입이 되게 됩니다.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고심 끝에 종목을 선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대결 오늘의 종목을 확인해 봤고요.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코너죠. 시청자분들의 종목 구조 시간으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해야지. 수익이 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해봐야지. 주식을 잘하고 싶다면 저 수익대장과 함께 경험해보시죠. 매일 아침 8시 30분. Don't waste your time with the little boys. Stay out of the playground if you don't want to. 네, 종목 구조를 도와드려 봐야겠죠. 일단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고요. 그 다음에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신 다음에 실시간 소통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자는 189-0294번으로 특공 입력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릴게요. 지금 난 종목 구조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입력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거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 오늘도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거기에다가 우리 수익대장님은 매일매일 또 장중 스트리밍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또 매일매일 장중에 스트리밍을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기 성향을 좀 좋아하시는 단타 매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단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단타 매매가 좀 어렵고 위험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참여하시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고 또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저는 이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굉장히 좀 주식을 처음 접하신 분들, 특히나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어떻게 혼자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제가 도움 많이 드릴 수가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온라인 스트리밍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구조 바로 들어갈게요. 실시간 소통방 들어왔습니다. 에이스 주미남님. 12종목이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12종목을 편입하고 계신가 봐요. 코웨이고요. 72,200원인데 비중은 20%입니다. 본전이라도 찾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코웨이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계속 좀 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제가 좀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는 코웨이가 최근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여름 수혜주로 좀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 수혜주 이제 중에서도 좀 소외를 받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다소 아쉽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차트를 우선은 넓게 펼쳐 보셨을 때 그래도 좀 고점에 위치해 있지는 않는 점에서는 그래도 좀
좀 이제 걱정하시는 우려할 만한 이제 상황은 아니지만 앞전에 이제 보시게 되면 거래량들이 없는 가운데 모습이 나타나죠. 거래량 없는 가운데 계속 횡보하는 지금 뭐 가격 조정 최근에는 좀 이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은 고점과 저점이 좀 낮아지는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7만 원대에서는 이제 지지 구간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가 시장 여파로 인해서 지금은 좀 7만 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도 똑같이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다시금 이제 7만 원을 회복하는 때에서는 다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고점 부분 아니기 때문에 앞전에 9만 원대에 그래도 매물대 존재하고 있습니다. 9만 원까지는 이제 목표가를 잡고 충분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올라왔네요. 28만 5천 원인데 비중 50%나 되십니다. 구조대가 올까요? 이렇게 외쳐주셨는데 구조대 올 수 있을까요, 수익대장님? 일단 SK이노베이션 비중 50%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비중도 높고. 예. 그래서 우선은 일단 비중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비중을 이렇게 많이 실어가지고 집중 투자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좋은 장세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워낙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업황 자체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이 업황 자체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좀 잠시 주가의 흐름이 조정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특히나 이 시가총액이 23조 가량이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시고 내가 공략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긴 흐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래량들이 굉장히 이전보다 많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에 한 차례 레벨업을 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이 한 차례 박스권 흐름 내에서 하단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지는데 저점을 잡히시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이 이제는 좀 지지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중 5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현재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비중으로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현재 지지 구간을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20만 원대 구간 그리고 한 22만 원대 구간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 보니까 22만 원 구간 정도까지만 좀 지켜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위에 구간으로는 다시 업황만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전고점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32만 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SK그룹주 또 SK이노베이션 갖고 계신 분들 좀 고심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슈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배터리 소송 관련해서 SK그룹주 악재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요. SK그룹주를 다루는 거는 아니지만 오늘 초승달 전문가가 잠시 후에 9시 30분에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그렇다면 이 LG그룹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다고 하거든요. SK그룹주와 LG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9시 30분에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시에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오늘 뭐 종목 구조는 많이 도와드리지 못했지만요. 그래도 만족스러운 방송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